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많은 분들이 채무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패자 부활전 성공의 드라마가 많이 만들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23일 저소득층 금융 지원을 위한 서민금융진흥원이 출범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역할이 기대되는지 서울 스튜디오 연결해 알아봅니다. 김초희 아나운서. 네, 서울 스튜디오입니다. 서민들에게는 은행 문턱이 유난히 높다고 하죠. 이런 서민들을 위한 서민금융진흥원이 출범했는데요. 그 의미와 기대되는 역할은 어떤 것일까요? 박덕배 금융회창 대표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아마 우리 사회 대출 없는 가정은 별로 없을 겁니다. 네, 그런 가운데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돈이 필요할 때 그 은행 대출 받기도 쉽지 않다고 하는데요. 이 정부가 이들을 위해서 어떤 정책들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거기 언제부턴가 이제 은행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예. 이 사람들이 이제 그동안에 이제 대부업이나 뭐 불법 사금융을 많이 이제 이용을 했었는데요. 예. 뭐 금융 위기가 나다 보니까 이제 너무 서민들 생활이 너무 어려워지고 금융 소외되는 정도가 너무 심화되다 보니까 예. 정부가 이제 정책성으로 이제 서민금융 상품을 내놨습니다. 예.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담보로 해가지고 예. 이제 서민금융기관에서 판매하는 해살론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은행권에서 은행 영업이익의 일부를 가지고 이제 서민들에게 이제 대출할 수 있는 세희망 hol시 대출. 그리고 이제 한국판 마이크로 크레딧이라고 불리는 미소금융. 그리고 이제 과거에 고금리 대출을 받았었던 걸 좀 더 저금리로 전환시켜 줄 수 있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지금은 이제 국민행복기금에서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바꿔드림론, 이것을 소위 4대 서민 정책금융상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런데요, 이런 금융상품이 서민들을 위한 금융상품이 존재하는데도 문제는 그 높은 이자를 내게 하는 대부업체의 대출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네. 이용 현황은 어떻고요? 이유는 무엇일까요? 시기를 보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민 정책 자금은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예. 예산을 딱 받아서 하다 보니까 이제 한계가 있습니다. 늘리기에는 지금 현재 2015년 말 기준으로 해서 이제 4조 6천억 원이 조금 넘었었는데요. 반면에 이제 서민들의 이제 생활은 점점 어려워지고 자금 수요는 계속 늘어가고 있고, 예. 뭐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이제 차입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대부업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대부업은 해마다 지금 빠르게 증가하면서 2015년 말 현재 예. 13조 2천억 가까이 잔액이 돼 있습니다. 예. 예, 서민들의 그 대부업체 대출이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거. 그럼 우리 사회에 어떤 문제들을 야기하게 될까요? 사실 굳이 뭐 대부업을 이용해서 뭐 문제가 야기된다고 보다는 뭐 대부업도 상당히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금리도 많이 낮춰졌거든요. 예, 최고 예. 금리가 뭐 저축은행이나 캐피탈과 거의 비슷한 뭐 25%대 운영하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꼭 대부업을 가지고 말씀하기는 좀 그렇지만 일단 고금리를 이제 이용을 이제 하다 보니까 서민들의 이제 생활 이자 부담이 많이 이제 커지고 예. 뭐 쉽게 이제 갚아내지 못하고 뭐 그런 문제점도 있고요. 또 대부업 쪽에서는 이제 등록 대부업과 이제 등록되지 않은 불법 대부업이 지금 혼재하고 있거든요. 불법 대부업이요? 네. 사람들이 등록 대부업인지 알고 갔다가 또는 이 이름조차도 이제 뭐 정책성 서민금융 상품 이름하고 비슷한 이름을 또 쓰다 보니까 갔다가 거기에 이제 고금리 또 불법 추심을 당하면서 상당히 생활이 피폐해지고 뭐 그런 문제점이 종종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요, 그 4대 서민금융은 이제 4가지가 있지만 많은 분들이 어떤 것인지 특징을 잘 모르겠다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가운데 23일 날 이를 통합한 서민금융진흥원이 출범을 했습니다. 네. 출범의 의미 어떻게 보시고요?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건가요? 그동안의 소위 이 4대 금융상품이 이 지원 대상은 상당히 유사했었습니다. 예. 뭐 소득 수준 3천만 원 이하, 신용 등급 한 6등급, 7등급 이하 뭐 이런 정도로 해서 거의 유사한 지원 대상인데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거기 이용 용도라든지 그 취급하는 금융기관 등등이 지금 다 다르게 이제 개별적으로 공급이 되었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이제 내가 이제 서민들이 돈이 필요한데 자금이 필요한데 한 기관에 가서 보다가 또 거절당하고 또 같은 조건인데 다른 데서는 받고 예. 뭐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 내가 어디를 가야 될지 혼란과 혼선이 자꾸 오게 돼가지고 정부는 지금 이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좀 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게 해주는 방향으로 가야겠다 하면서 2003년 하반기부터 아마 서민금융진흥원 논의가 있었습니다. 예. 그게 이제 마침 이제 지난달에 이번 달에 이제 이 설립이 되어가지고 이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서민금융은 일단 뭐 가장 큰 의미는 뭐 그동안 흩어져 있던 4가지 서민금융 상품을 합했었는데 효율성을 높였던 뭐 중복도 방지하고 또 이제 여러 가지 각각의 정보를 통합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사후 관리도 용이하게 할 수 있고 또 하나 이제 서민들이 이제 서민금융을 직접 받기가 상당히 생계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서민금융진흥원은 이제 지금도 있기는 있지만 이제 대도시 정도에 있는데 예. 전국에 한 150개 가까이 서민금융 네트워크를 설립을 해가지고 예. 그 안에서 서민들이 방문해서 자기의 필요한 자금을 이용할 수 있게끔 예. 그렇게 하도록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예, 조금 더 효율적인 운영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지난 23일 서민금융진흥원 출범식과 함께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개소식이 있었습니다. 박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현장을 점검했는데요.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하나, 둘, 셋. 여기 기존의 서민금융을 이용하셨던 분께 또 함께 해주셨는데요. 꼭 아주 딱 맞는 그런 그 서비스를 받으셔서 희망을 찾으시기를 그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박 대통령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이 서민금융진흥원이요, 한 자리에서 상담과 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건데 네. 이 서민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도 가능하다고요? 그동안에 이제 서민금융 상품이 이제 주로 대출 위주로 예.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1대1 먼저 상담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무엇이 필요한가 또 뭐 어떤 상품이 적합한가를 연결시켜주고 대출 상품 연결시켜 주는 것뿐만 아니고 예. 이 사람이 필요한 뭐 금융 교육 그렇죠. 또 뭐 창업 상담이라든지요? 컨설팅 또 이제 그 자활 지원 뭐 이런 것까지 모든 걸 그 필요한 적합한 이 컨설팅을 해주는 게 맞춤형 그 서비스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정말 그 사람에게 필요한 예. 어떤 금융상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민금융진흥원의 역할과 앞으로 필요한 정책적 노력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박덕배 금융회창 대표님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